우선 가장 대표적인 인권 보장의 역사적인 사건, 시민혁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민혁명은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왜 시민혁명이 일어났을까? 우선 첫 번째로 같이 먼저 적어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 왕정의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 왕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한 사람, 그 군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군주, 그 한 사람의 그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 그게 바로 절대 왕정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 정치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지배자가 자신이 지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정치, 그 통치 형태를 전제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이 지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수많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신분 질서. 굉장히 불평등한 신분 질서가 나타나던 시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주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땅에서 농노라고 불리던 그 농민들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온갖 농사일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면서 이제 노동력 착취당하고요.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에서 모자라서 또 갖가지 많은 세금까지 내야 됐었던 그런 불평등한 신분 질서가 나타나던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일단 뭔가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이 상황이 진짜 괴로운 상황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인식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걸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냐면요. 이러한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상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앞서 살펴봤어요. 천부인권. 자, 이 천부인권 앞서서 얘기했었죠. 무슨 뜻이었죠? 하늘이 부여해준 소중한 권리다. 즉, 이 인권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는 일개 왕이 우리한테 준 권리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한테 준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권리를 모두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왕에 의해서 이러한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이 권리를 갖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몽사상. 여러분들 계몽사상, 이 계몽 한자가 뭐냐면요. 계는 일깨워주다 할 때 그 계예요. 일깨워줄 계. 몽은 어리석다, 어리석을 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생각, 사상을 계몽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누구나 이성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예전에 정말 옛날 그냥 철학자가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을 발휘해서 사람들은 편견이나 무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상이 계몽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인 생각, 이성을 발휘해서 편견과 무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지금 불합리한 상황,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앞서 얘기했었죠. 군주 한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굉장히 불평등한 신분 질서가 나타나던 이런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왕과 귀족들은 정말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자유롭다고 하는데 왜 왕과 귀족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노동력 착취당하고 내 재산까지 빼앗기면서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러한 불합리한 어떤 사회의 부조리, 모순을 이제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계몽사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성을 발휘해서 이러한 부조리적인 상황, 모순을 일깨워주기 시작한 거죠.
이런 계몽 사상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계약설. 자, 이 사회계약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이 사회계약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또 학자들이, 그 사상가들이 이제 홉스, 로크, 루소 등등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2학년 때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사회계약설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 취지, 이 사회계약설이 무엇인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뭘 얘기하는 거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계약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는 국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는 사람들의 계약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설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즉,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국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누구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들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즉 정리를 해보면 국가 권력, 국가가 지닌 권력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들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로부터 국가의 권력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그쵸? 개인, 국민.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신이 국가한테 뭐 권력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우리 개인들이 국가한테 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왜 권력을 줬을까요? 왜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국가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쉽게 써볼게요. 우리의 자유, 그리고 갖가지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만들었고요. 국가에게 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가 생기기 이전 상태를 흔히 자연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국가가 생기기 이전 상태에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권리를 과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가령 뭐 내가 이제 국가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국가가 없는 그 상태에서는 내가 가진 뭐 음식이라던가 내가 가진 돈 이런 것들을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뺏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해줄 어떤 강력한 권력을 지닌 국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빼앗고 또 그 빼앗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해치러 가고 굉장히 뭔가 아수라장이 펼쳐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내가 가진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바로 사회계약설이에요. 어떤 뜻인지 대략 감이 오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왕과 귀족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를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 우리도 정말 하늘이 부여해준 소중한 인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인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재산을 다 뺏겨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자각.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불합리하다. 이거 정말 불평등한 상황이야. 이거 바꿔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시민혁명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대표적인 시민혁명 3가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영국의 명예혁명. 자, 이 영국의 명예혁명은요,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사건이냐면, 우선 왕권 신수설에 입각한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제임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선생님 앞서 얘기했어요. 뭐 왕 이름 이런 거 막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왕권을 누가 부여했다? 신이 부여했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부여한 왕권, 굉장히 뭔가 소중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제 왕이 나의 권리, 내가 지금 가진 권리는 신이 나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신이 준 권리를 마음대로 막 휘두른 거예요. 그 제임스 2세라는 왕이 정말 왕이 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고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이제 통치를 했던 그 형태를 우리가 바로 전제 정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제임스 2세가 정말 마음대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제임스 2세를 쫓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영국의 의회가 이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와 그의 남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희를 왕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왕으로 이제 왕으로 삼고 싶다는 그 어떤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메리와 그리고 그의 남편이 이제 영국으로 와서 의회의 말을 듣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제임스 2세는요, 결국 프랑스로 도망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메리와 남편이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말 명예롭게 영국에 들어와서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리와 그의 남편 윌리엄은 의회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구 때문이었나요? 바로 영국 의회 덕분이었겠죠. 그래서 의회한테 약속을 해요. 의회 너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회 너희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 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는 이제 왕한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